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주가가 이렇게 내렸다가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요. 뉴스를 좀 보시면요. 그 미국 FSD에서, 아니, 미국이 그 교통관리국 있죠.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이 차량이 288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50건 이상의 뭐 교통안전 위반 신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와 FSD 장착된 차량이 288만 대, 예, 미국에서만. 와 그동안 많이 팔긴 많이 팔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한 숫자를 알게 됐어요. FSD가 장착된 차량이 288만 대나 되는구나. 예, 그 장착 안 된 차도 많으니까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이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적색 신호등을 통과하고 차선 변경 시 올바른 진행 방향과 반대로, 예, 주행한다는 보고. 네.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추후에 이제 뭐가 나오겠죠. 어, 그래서 뭐 저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권고 같은 게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이 저렴한 모델 Y 공개 전문가 평가는 엇갈렸다. 예, 이런 뉴스가 있네요. 음, 자, 디버터 에셋에서는 테슬라가 보다 저렴한 차량을 출시하면서 대중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예. 제가 오늘인가 어제부터인가 보니까 이제 주행하는 영상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큰 변화가 뭐냐면 이제 주니퍼에 달려 있는 전자식 댐퍼. 사실 그동안 이 테슬라의 이 역사를 보면요, 변화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제 불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동안 이게 변화가 됐거든요. 처음에 그 테슬라가 이제 이 너무 딱딱하다.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예, 이제 댐퍼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고, 또 전자식 댐퍼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스프링 같은 거 이제 압력 같은 것도 좀 변화를 주면서 처음에 딱딱했던 차량이 이제 점차 이제 부드럽게 되고, 어, 모델 3 신형 나오면서 뭐 거의 뭐 그랜저급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리면서 많이 이제 부들부들하게 이제 많이 이제 변화를 거쳐왔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전자식 템포를 빼버렸어요. 이번에 원가 절감 할인하고. 그런데 이제 이 저기 리뷰하는 영상 보니까 전자식 템포를 빼도 뭐 어느 정도 탈만하다. 아주 막 이상하지 않다. 예. 그 이렇게 범퍼 구간 지나가는데도 뭐이 정도면 뭐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이 저렴한 버전의 모델 Y가 뭐 미국에서만 팔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중국에서는 주니퍼가 이제 계속 팔리기 때문에 뭐 거긴 뭐 그대로 이렇게 팔리고, 미국 내에서만 이제 저렴한 버전을 파니까 뭐 파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테슬라를 이제 옹호하는 측에서는, 예, 이건 뭐 혹시 뭐 이제 B2B 전략으로, 예, 기업을 상대로 뭐 렌터카 회사 있죠. 예, 렌터카 회사나 뭐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우버나,
예, 그런 거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뭐 영업용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역시나 그 이런 렌터카 회사들이나 뭐 그런 데서 사가는 수량은 예, 개인들한테 파는 수량에 뭐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비견될 만큼의 수량을 사가지는 않죠. 예. 역시나 대다수 판매량은 개인들한테 파는 이 판매량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렴한 버전이 나와서 렌트카 회사에서 그동안 사지 않았는데 이거 버전 나왔으니까 렌터카를 많이 이제 구입을 해야겠다. 그렇진 않아요. 네. 기존의 주니퍼도 이제 이게 이제 대량으로 구입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 대당 뭐 500만 원씩 싸지면 그것도 이제 큰 돈이긴 한데 예. 그냥 이 전기차 렌터카가 필요한 경우였다면은 그냥 주니퍼를 그냥 사는 거죠. 네. 그 이제 사실상 보면은 이제 이 3분기에 그 이 주니퍼 이런 거 나오기 전에 7,500달러 그 혜택을 보고 미리 타신 분들이 잘하신 거죠. 네. 잘하신 거고 이제부터 주니퍼를 사실 분들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 테슬라 차량은 이 중고 가격이 이게 문제거든요. 기존의 중고차들하고 신차하고 가격 차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500만 원 싼 이 저렴한 버전의 모델 Y를 사는 것보다는 한 몇 달 지난 거 있잖아요. 한 6, 7개월 지난 주니퍼 중고를 한 500만 원 싸진 거 있으면 주니퍼 중고를 사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옵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500만 원 그러니까 뭐 사실 차가 한 6개월 지나도 뭐 거의 새 차거든요. 테슬라 차는 또 워낙에 좋고 그래서 한 6개월이면 뭐 10,000km도 안 탄 차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차들 한 500만 원 싸게 나온 거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 특히 통풍 시트도 없고 그냥 직물이고. 근데 그렇게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게 그 본네트 안에 그냥 플라스틱 마감재도 없이 그 철판이 그냥 막 보여버리더라고요. 근데 스탠더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전면 그 본네트를 그또 플라스틱 마감으로 깔끔하게 다 둘러쌌던데 유독 모델 Y만 그냥 양쪽에 이 펜다 쪽에 그냥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게 이렇게 해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테슬라를 산다. 그러면은 뭐 돈 뭐 500만 원 상관없이 그냥 주니퍼 사실 분들은 주니퍼 사면 되고. 근데 이 500만 원 싸진 거를 딱 보고 이게 셋 중에 하나죠. 주니퍼를 사던가 이 저렴한 모델 Y를 사던가 한 몇 달 지난 한 500만 원 싸진 주니퍼를 사던가 중고 주니퍼를 사던가. 그럼 어디로 갈까 하면 비용도 좀 절감하고 하는 면에서 한 5, 6개월 지난 주니퍼 500만 원짜리 주니퍼로 이걸 사러 이제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중고는 별로 물량이 또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회사가 뭔가를 했을 때는 저 회사가 왜 저런 것을 했을까? 미래를 생각하고 회사는 뭔가를 하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요런 지금 저렴한 모델 Y를 내놓게 된 것이죠. 회사가 바라보는 미래는 뭐 좀 적중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뭔가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뭐 내놨다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로봇 택시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는 이제 뭐 4분기 이제 판매량 4분기 판매량을 보고, 예, 이 저렴한 모델 Y랑 뭐 따로따로 통계를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 4분기 판매량을 보고 그 다음에 실적을 딱 보면은 아, 주니퍼가 그냥 많이 팔렸구나. 아, 저렴한 버전이 많이 팔렸구나. 이게 스탠다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인도량 발표할 때는 글쎄요, 이 스탠다드랑 주니퍼랑 인도량을 따로따로 발표를 해줄지 그런 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해주지 않으면 뭐 판매량 중에서 저 중에서 저렴한 스탠다드 버전이 몇 대가 포함되어 있을까? 예, 모르죠. 근데 실적 발표를 딱 가서 보면은 아, 그냥 주니퍼가 그냥 많이 팔렸구나. 아, 저렴한 버전이 뭐 많이 팔렸구나. 왜냐면 이제 마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마진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옵션 많이 빼놨고. 예.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마진이 많이 차이가 나나? 예. 뭐 그래서 이제 주가는 그 대체적으로 주가 이제 과거 테슬라 차트도 보시면은 거의 그 기업의 그 실적에 따라서 비슷하게 갑니다. 예. 요때 참 실적이 되게 좋았죠. 막 차량 1,000만 원씩 막 더 가격을 올려놓고 아마 1,500까지도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기 실적이 뭐 몇백 프로씩 나오면서 예. 그렇게 올라가니 뭐 주가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막 1,000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고 막 1,500까지 프리미엄 붙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6개월, 막 10개월씩 대기를 타면서 차량을 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때가 그 저기 중국 뭐 판매량이 뚝 떨어져 가지고 예. 뭐 이때 막 할인 판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예, 막 가격 막 그랬던 때거든요. 이때가.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막 최저의 35만 대인가? 예,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아, 올해 막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그때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40만 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주가가 살아난 것이고, 네. 여기도 또한 이제 또 이게 판매량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때 이제 라인 교체하고 이제 새로운 모델 3랑 뭐 이제 주니퍼 나오면서 이렇게 라인 교체하면서 그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 이렇게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막 49만 대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이 실적을 거의 따라가요. 자동차 판매량 증감에 따라서 뭐 가는데 뭐 다음 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ESS를 뭐 많이 팔았다고 자꾸 뭐 이걸 믿어라 뭐 이러는데 글쎄요. 아마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도 이 차량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실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실적에 대한 전망 또 이제 실제로 나온 실적.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주가가 더 쭉 간다. 예, 차량을 더 많이 팔아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고 전망이 되면 그 전망이 들어맞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량 판매나 이 실적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고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이때거든요. 이때 이제 최고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판매량이.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판매량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회사 이제 매출이 수입이 줄어든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도 아마
이 22년도처럼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순이익, 그러니까 마진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마진이 정점을 찍고 이제 순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것이죠. 예. 그래서 테슬라의 그동안 패턴을 보면은 테슬라가 매출을 잘 내고 막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떨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예. 앞으로 주가 전망도 뭐 매출 전망, 매출은 대부분 뭐 차량 판매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직은 예. 대부분 수익이 차량 판매에 이렇게 엮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슨 AI 회사다 뭐다 뭐 이렇게로 뭐 무슨 사실 저는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냥 차 많이 팔고 돈 매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또 매출이 감소하고 차량 판매가 저조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뭐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 회사고 예.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예. 연구하고 있는 회사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ESS나 이제 나중에 이제 로봇 판매가 하고 그래서 그런 매출들이 회사의 주요 매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네. 뭐 전기차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회사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 현재 매출에서 대부분 한 이만큼을 전기차 수입으로 이렇게 그 수입을 얻고 있는 회사 같아.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뭐 AI 회사다. AI 수익이 뭐 이만큼이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죠. 좀 억지죠, 억지. 예. 정확한 명칭은 예,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 회사고 예, 차세대 미래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제 한 로봇택시를 런칭을 한 지 이제 한 몇 달 지났죠. 예. 아직도 이제 사람 안전 요원이 타고 있고 예. 그리고 아주 이제 좁은 지역에서 예. 한 지금 2개 도시인가요? 샌프란시스코, LA, 오스틴, 예. 뭐 이런 국한된 곳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일반 손님을 받고 있기는 하긴 한다고 하던데, 네, 좀 잘 소식이 좀 안 들리고요. 예. 일단은 웨이모처럼 예, 안전요원이 빨리 없어져야 되겠고, 예, 정말 순수하게 예, 그 차 혼자서 돌아다녀야지 진짜 로봇 택시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는 이제 언론한테 공격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이제 로봇택시가 영업하고 돌아다니다가 조금만 예, 뭐 하나라도 문제 딱 걸린다. 그러면 막 하이에나들이 승냥이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갖고 와 테슬라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테슬라 로봇택시가 뭐 사고 쳤다 하면 막 난리법석을 피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자식이 많아지면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식당에서 메뉴가 많아지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메뉴 한 2가지 이걸로 예. 그냥 딱 예. 그런 집들이 돈을 잘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3하고 Y만 2개 딱 팔아가지고 알차게 그냥 돈을 엄청 벌 때, 그럴 때가 이제 제일 좋은데 자꾸 이제 하는 사업이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뭐 요번에는 이쪽에서 문제 생기고 요번에는 저쪽에서 문제 생기고 네. 뭐 ESS도 지금 막 엄청나게 찍고 있는데 예, 어디서 막 불이 났다. 그럼 막 ESS 뭐 불이 났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는 일들이 하나씩 늘다 보면은 네. 예. 하루는 여기서 문제고 하루는 저기서 문제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전망하실 때 제 생각에는 예,
이 차량 판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실적 변화에 따라서 주가는 그대로 실적을 반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이 다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가치라고 하잖아요. 가치는 여기 있고 주가는 그때그때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급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돼서 악재가 발생돼서 이렇게 급락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평가됐을 때는 팔고 저평가됐을 때 사고 뭐 이런 거. 예. 물론 한 20년짜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예.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성장을 할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제 잘 봐야겠죠. 예. 회사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주가가 저 위로 올라가 있다. 아, 그럼 지금이 팔 때구나. 살 때가 아니라.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손절하고 주가 상승했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손절하고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럼 주식시장은 존재를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 답은 나왔죠. 예, 저평가일 때 사고 고평가일 때 팔고. 예, 그래서 회사 가치를 따져보고요. 예, 회사 가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예, 뭘 개발했다, 뭐 어쨌다 하면서 막 주가가 막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예,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세게 갈 것 같던 주가도 예, 가치에 회귀한다. 그래서 회사 가치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가치 자체가 이제 회사 자체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회사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주가는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뭐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이제 예측할 때 현재가 이제 고평가 상태인가 저평가 상태인가 이게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근데 어떤 악재, 일시적인 악재나 뭐 매크로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저평가 상태죠. 그래서 단순한 것을 반복하는 거죠. 저평가일 때 사고 고평가일 때 팔고. 예.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이런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예. 그냥 한 15년, 20년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되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평가라고 판단이 되면은 사고 예. 더 떨어지기도 해요. 예. 더 사고 예. 더 사도 또 떨어져요. 네. 이게 주식의 법칙인데 예.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면은 더 떨어져야지만 하는 것이 주식의 법칙이에요. 안 그러면 나는 완전히 최절정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닥이 되고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고점이 된다. 예. 그러면 그분은 곧 수십조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옵션 투자로 대박을 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여기도 그래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제가 요즘 막 앞으로 좀 조심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 제 생각대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주식이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아무리 뭐 정확히 맞춰도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고점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숏을 쳤다. 예. 그러면 이제 또 더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나는 그동안 저점이랑 고점 잘 맞춰 온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그러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항상 그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이 주식 시장의 제가 주식의 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의 원론을 자꾸 잊지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흥분되게 돼 버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본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본분.
자꾸 보수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 주식의 원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자, 주식의 원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계속 직선으로 상승만 할 수는 없다는 게 또 주식의 원론이죠.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예.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주가가 직선으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하락하다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가서 딱 사면 돼요. 주가는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주가를 보게 되면 그냥 가면 가는가 보다,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자꾸 여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 예.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려면 어떤 원리들이 작동이 돼야 될까? 예. 개미 투자자가 IQ가 1만이고 주식시장은 IQ가 100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우리가 IQ가 100이고 주식시장이 IQ가 1만 IQ. 예.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IQ가 10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만약에 똑똑해진다. 시장은 더 똑똑해집니다. 예. 만약에 개인이 시장을 이겨버린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시장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죠.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가끔 이제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주식 시장이 예측이 어려워지고 굉장히 좀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더 똑똑해지니까 더 막 굉장히 까다로워지더라고요. 예. 그런 시점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막 굉장히 시장이 까다로워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예. 자, 지금 사람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계속 지속된 상승적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겪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장이라는 것을 경험을 사람들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속된 상승장에서 어떤 매매를 하든지 다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가 예측을 하든지 다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돈 벌었나? 아니에요. 예. 제가 코로나 때 테슬라를 샀는데 그 이후에 상승을 잘했거든요. 예. 그것은 그냥 상승 중인 이 차트에서 매매를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벌린 것이지, 내가 어떤 이렇게 차트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것 때문에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차트 분석이나 패턴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하락장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어떻게 매매를 해도 롱 매매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뭐 단타 뭐 잠깐 반등하는 거 그런 거 먹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용을 써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상승장에는 고점 추격 매수로 엄청나게 가서 막 이상한 추격 매수하는 이런 매매를 해도 나중에 다 이게 커버링이 되면서 다시 본전이 되면서 수익을 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라는 것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 것이지 내가 막 머리 잘 써서 막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막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데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니 막 그런 사람들 이제 추앙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안 좋게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상승장에서 장기 투자를 했으니 무슨 머리를 많이 써서 무슨 기업 분석을 잘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건 뭘 어떻게 하건 이게 장기적인 하락장에서 그런 매매를 했다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여기서 시장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번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장기 상승장이 잘 이렇게 랠리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인제 너무 사람들이 인제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그분들은 막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추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도요. 그냥 한 명의 기업가고 사람일 뿐이에요. 막 이 사람이 막 엄청난 천재다 막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과거에 오래전부터 주식을 해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도 뭐 야후 창업자, 예, 야후가 정말 막 인터넷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았고 그런 거 많았어요. 어 그래서 인제 뭐냐면, 뭐 좋아하는 건 좋은데 또 잘하는 사람을 괜히 이렇게 뭐 나쁘게 뭐 억지로 비방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일드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매매나 그런 기업 활동이나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어떤 이게 배울 점이나 뭐 어떤 거나 뭐 그런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요즘 뭐 테슬라미라고 하잖아요. 막 태맨하면서 오직 그냥 테슬라는 무조건 뭐 이렇게 막 뭐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막 메시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냥 기업인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뭘 해낼 거야 막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천재죠. 예. 천재적으로 그 기업을 잘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자,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 이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